살아내고. 처음부터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독서에 대해서 재미를 느꼈던 적이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 글이 빽빽하게 길게 있는 글을 읽기가 싫더라고요. 나중에 읽어볼게. 지속적인 읽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읽기 경험이 부족하고 거기에 따라서 읽기 능력도 저하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단어나 어휘들도 잊어먹게 되죠. 읽지 않게 되면 읽기 능력이 퇴화되는 것이죠. Des sites ou des applications comme TikTok sont vraiment là pour manger votre attention et ne jamais vous laisser partir. Et ça, c'est très dangereux. C'est une question de temps, tout simplement. Le temps qui est pris par le numérique n'est pas donné à la lecture ou à d'autres activités. 재미있으면 잠을 줄여가면서 읽을 정도예요. 책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변하지 않잖아요. 읽기는 저한테 즐거움인 것 같아요. 도파민이 나온다고 표현하죠. 다음엔 뭐가 나올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사실 즐거움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기 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잘 자요 빨간 풍선, 잘 자요 작은 고리들, 잘 자요 의자들. 7살 연우에겐 매일 지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권씩 책을 펼쳐보는 일인데요. 잘 자요 소리들. 잘 자요 끝. 연우 독서 통장 가지고 와봐봐. 네. 이거 빨리 쓰고. 연우 또 미술놀이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아, 그렇구나. 연필 챙겨 연우. 잠깐만.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읽은 책을 독서 통장에 기록하는 것까지가 완성인데요. 유치원 숙제인 독서 통장 기록을 위해 하루에 한 권은 기본, 많게는 3권까지도 읽는다고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이유까지 작성해야 하는데요.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엄마가 써줘. 말을 해줘 그러면. 이게 무슨 장면이야? 알겠어. 그게 뭔데? 그 제목이 뭐였지? 그런데 연우가 대답을 못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책인데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연우는 책 좋아해? 네. 책 읽는 거 좋아해? 응. 읽는 건 싫어? 연우 그러면은 독서 통장 맨날 쓰지? 맨날 쓰면 어때? 재미야. 6살 이전에는 보통 잠자리 독서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좋아했어요, 독서를. 그 책을 읽느라 계속 잠을 안 자고 더 읽어달라고 하고 했는데 독서 통장이라는 이제 기관에서의 과제가 생기다 보니까 예전만큼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그게 고민인 거예요. 겨우 7살. 연우는 벌써 읽기가 재미없어졌습니다. 도서관에서의 모습은 어떨까요? 근데 오늘 왜 도서관 안 가? 몰라. 재미없어. 왜? 가자. 어제 엄마 약속했잖아. 알겠어. 갈 거야? 왜? 가기 싫어? 아니. 어? 거기에서 뭐 그림 그리고 나와야 돼. 함께 도서관을 찾았지만 어쩐지 각자의 목적은 달라 보이죠. 어디에도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연우는 그림을 그리러 도서관에 온 듯한데요. 어떤 책 읽고 싶은데?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애가 타는 엄마와 달리 그림 그리기에 푹 빠진 연우. 엄마 생각에 도서관을 찾은 목적은 아무래도 책이어야 하는데요. 연우야. 응? 연우야, 그러면 연우 여기서 색칠하고 있을 수 있어? 엄마는 엄마 책 찾아가지고 올게.
싫어? 연우 예전엔 혼자 잘 있었잖아. 그때는 아빠가 있었죠. 아빠 없었는데 그때? 그럼 조금만 기다려, 연우야. 엄청 빨리 갔다 와야 돼. 결국 혼자 책을 빌리러 가는 엄마. 연우가 다시 책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책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 책보다는 스마트폰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부모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네.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 편인가요? 사실 읽는 모습을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독서를 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는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을 걱정하고 아이들은 책을 읽지 않는 어른들을 보며 자라납니다. 글자를 배웠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우리는 독자인 걸까요? 읽지 않는 일상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체 왜 읽기와 멀어지게 된 걸까요? 평균적으로 책은 한 달에 얼마나 보세요? 책이요?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혹시 마지막 읽었던 책 뭔지 기억해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읽기를 멈춘 사람들, 다시 읽고자 하면 읽을 수 있을까요? 글을 읽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예술의 관점에 대한 첫 번째 지문과 생태계 군집의 다양도와 천이 변화에 관한 두 번째 지문을 다 읽고 문제까지 해결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총 16분입니다. 평소 책을 읽지 않는 비독자들은 글을 읽는 동안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일단 나 이거 읽을 수 있을까? 그 장문을 보자마자 숨이 좀 막혔고요. 너무 어려워서 이게 나만 이렇게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다 이런 건지. 미디어를 볼 때는 이렇게 필요하진 않았는데 글을 읽을 때 뭔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해를 하면서 보려고 하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1번은 지멜이 바라보는 이제 그 예술의 관점, 작품의 관점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고요.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그 버섯이랑 그런 식물 혹은 그런 이렇게 상세하게 나눈 버섯이나 식물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읽으면서 집중이 잘 안 돼서 좀 흘겨본 것 같습니다. 분명 읽었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선 추적 장치를 통해 읽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비독자 김민지 씨입니다. 문제에 가장 먼저 시선이 닿는데요. 이후 지문을 잠시 보는가 싶더니 시선은 다시 문제 주위를 배회합니다. 한 달 평균 10권의 책을 읽는다는 권영민 씨의 읽기 과정은 어떨까요? 가장 먼저 지문에 시선이 닿습니다. 잠시 문제를 확인하는가 싶더니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 문단의 처음부터 차근차근 비슷하고 일정한 속도로 끝까지 읽어내려갑니다. 차이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첫 문단과 첫 번째 문제밖에 제대로 읽지 못한 비독자와 달리 애독자는 지문 전체와 문제를 균일하게 읽었습니다. 과연 읽은 내용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진메이라는 학자가 당시에 그 예술에 대해 비평을 하면서 예술을 더 좋은 예술이라고 보았다라는 게 글의 전체 흐름 중에 하나였고, 그 이제 생물 종 풍부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우위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과정을 2차 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꾸준히 읽어온 사람과
읽기를 멈춘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고 의미를 내가 구성해내는 이 능력, 이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비독자의 경우에는 그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과정을 건너뛰고 읽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틀리게 되는 것이죠. 읽기 테스트 결과 비독자는 평균 5점, 애독자는 평균 7점대로 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일단 재미가 없고요. 읽기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독서는 해야 되지만 손이 잘 안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꾸준히 읽는 사람들이 독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그냥 정말 읽고 싶어서 휴식, 힐링 그런 것처럼 하고 싶어서 읽고 해서 읽기는 저한테 즐거움인 것 같아요. 도파민이 나온다고 표현하죠. 다음엔 뭐가 나올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사실 즐거움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책에 대한 감정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책이나 글을 새롭게 읽고 하는 이것이 더 흥미가 없게 되고,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읽기가 재미없어지는 건 언제부터일까요? 우리 국민의 전생애에 걸친 독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독서에 대한 흥미가 가장 높은 시기는 10대, 가장 낮은 시기는 60대 이후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인기에 접어들어 한번 하락하기 시작한 독서 흥미도는 다시는 올라오지 않는다는 건데요. 더 늦기 전에 다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직 7시도 채 되지 않은 이른 아침, 광화문역 한쪽에 이유 있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늘 혹시 어디로 가실까요? 오늘 봉평으로 책 읽으러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광화문 와본 적 처음이에요. 서울에서 봉평까지 책을 읽으러 간다는데요. 책 한 권을 위해 굳이 먼 길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꼬박 3시간을 달려 도착하니 흐드러진 메밀꽃이 반겨옵니다. 메밀꽃 하면 떠오르는 작품 하나가 있죠. 한국 단편 문학의 대표작 봉평의 메밀꽃밭을 배경으로 한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의 흔적 또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서 이곳 봉평까지 왔습니다. 저는 어저께 밤에요, 오랜만에 이효석 작가님의 메밀꽃 필 무렵을 다시 찾아 읽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오늘 이곳에 온다고 해서 찾아 읽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마치 내가 소설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이런 풍경 안에서 책을 읽는 게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설의 배경이 된 공간에서 메밀꽃 필 무렵을 다시 한번 따라가 봅니다. 글로 보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을 보고 작가님이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겠구나. 직접 와서 이렇게 꽃핀 것도 같이 보니까 더 다가오는 게 큰 것 같고, 눈으로만 봤던 것을 좀 이제 바람도 느끼고 풍경도 보고 공감각적 그런 독서를 할 수 있는 느낌? 책 한 권과 함께 읽기 좋은 곳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노마드 리딩. 읽기에 새로운 즐거움이 열립니다. 책은 되게 저만의 속도를 좀 찾게 해준달까? 책을 빨리 읽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 늦게 읽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요.
살아가는 제 인생 속도를 알아가는 것 같아서 전 책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제 앞에 분도 좋아하고 옆에 분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시니까 되게 응원받으면서 책 읽는 기분이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날이 무색하게 고민이 짙어지는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책방을 찾는다는 이초록 씨. 안녕하세요. 서점 주인이 한 권 한 권 공들여 고른 책 800여 권이 자리한 공간입니다. 오늘의 내 마음과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형 책 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데요. 너른 품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싶을 때 추천드립니다.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여기 밑줄도 엄청 많이 쳤었고 표시가 엄청 많이 접혀있는데. 맞아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네. 다음날 약속 없을 때 읽어야 돼요. 왜요? 눈이 좀 부어요. 눈물이 네, 많이 눈물이 나서. 나서 눈이 부어서 약속 없을 때 읽기. 이거 한번 읽어봐도 되나요? 그럼요. 네. 여기에서 자리에서 읽으실 수 있어요. 네. 내일 약속을 취소해요. 약속 취소. 출근 취소. 그렇게 한참을 앉아 추천받은 책을 읽어봅니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따로 기록도 해보는데요. 나에게 어떤 힘과 응원이 필요할 때 나는 고민이었는데 즐겁게 일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나는 응원한다라는 문구를 보면서 좀 확 약간 와닿았고 제가 느꼈던 그 감정 그리고 감동받았던 문장을 제 손글씨로 온전히 녹여내면서 노트에 기록하는 과정이 전 되게 매력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책이 일상인 초록 씨도 한때 독서를 공부로 따분한 일로 느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대체 어떻게 책의 재미를 다시 느끼게 된 걸까요? 힙독클럽은 서울 야외도서관에서 하는 온라인 독서 커뮤니티인데요. 저는 읽고 이게 제 기억에만 남고 사라지는 게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일일이 저 혼자 어떻게 남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힙독클럽 사이트 들어가면 나의 서재도 등록할 수 있고 그리고 독서 기록도 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따라오다 보니까 어느새 많은 책이 기록돼 있어서 뿌듯한 마음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초록 씨의 독서량은 1년에 채 2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사람들과 읽기를 나누는 힙독클럽을 시작한 뒤 10개월 만에 36권의 책이 서재에 쌓였는데요. 한 달 평균 3권 이상을 읽게 된 겁니다. 어느새 지나고 보니 내가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여러 책도 읽었네 라는 쌓이는 걸 보면서 그래도 독서가 나의 일상 속에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루함이 느껴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나요? 여기 책을 통해 재미를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신생 도서전인 군산 북페어.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몰린 관람객 수만 만여 명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룬 데엔 책이랑 놀 수 있는 장소와 이벤트를 찾아 나서는 2030 세대의 관심이 큰 몫을 했는데요. 독립 출판사들 모여있고 뭔가 흔히 교보문고나 이런 곳에서 보기 쉽지 않은 책들을 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직접 어떤 책인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는 그런 게 좋았습니다. 인스타나 그런 광고를 통해서 되게 독립서점들 많이 팔로우를 해놨거든요. 그분들을 이제 그 글로만 이렇게 접하다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직접 저자분을 뵙고 얘기하는 게 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아닌 나만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책을 찾고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과 함께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독서템들입니다. 이게 굿즈인데
공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안에는 그래픽 작업이 이렇게 오른쪽 부분에 제본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넘기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책으로 사용할 수 있게. 책은 많이 구경했는데 키링이 마음에 들어서 키링을 많이 샀습니다. 저는 이제 폰트에 대한 책을 샀는데 이 책을 사면은 실제로 폰트 파일을 이제 주셔가지고 디자인과 학생으로서 좀 써보려고 이렇게 구입을 하였습니다. 2030 세대가 책과 노는 법 하나. 책의 물성을 마음껏 즐기는 일입니다. 단순히 책만 소비하는 것이 아닌 독서대, 독서 등은 기본이고요. 책장을 고정하기 위한 문진, 마음에 드는 문장을 표시하기 위한 인덱스 하이라이터 등 책 읽기를 돕는 아이템부터 내가 읽고 있는 책을 더욱 명확히 드러낼 수도 또는 감출 수도 있는 책 커버와 책 향수 같은 새로운 독서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독서용품 판매량이 50%나 급증했는데요. 이제 독서는 취미의 영역을 넘어 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읽느냐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읽느냐 또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청계천. 각자 헤드폰을 착용하고 전문 DJ가 선별한 음악을 배경 삼아 책에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SNS에서 찾아봤더니 야외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등 같은 것도 대여를 해주고 너무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실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기억에 남겠다. 경험이 되겠다 싶었어요. 바로 옆 광화문 광장입니다. 책과 함께 밤을 즐기는 특별한 독서 캠핑장이 열렸는데요. 밤 공기 속에서 책장을 넘기다 보면 전에는 몰랐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실내 도서관이 아무래도 조용하고 이제 다들 집중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발걸음 소리라든지 책장 넘기는 소리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는데 야외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야외에서 이렇게 한 번씩 독서하는 것도 좀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독서는 더 이상 개인적이고 고립된 경험이 아닙니다. 보여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트렌디한 활동이죠. 우리 독서는 개인의 어떤 나만을 위한 조용한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행위이거든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그런 독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경험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책에서 멀어졌던 이들이 책을 다시 손에 잡고 그 행위를 내가 인증함으로써 독서할 수 있는 기회, 그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한창 업무로 바빠야 할 시간. 일터 한복판에 차 한 잔과 책을 실어 나르는 특별한 트럭 한 대가 섰습니다. 셀프 나왔습니다. 얼마나 드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아들고 나면 바로 옆 책 진열대로 자연스레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저희가 전국에 발전소가 있는데 이 발전소가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대 근무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책에 대해서 좀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없으면 책이 사람한테 먼저 가까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내가 독서한 퀴즈거든요. 직접 뽑으셔갖고요. 번호부터 소리내서 읽어주시고 3초 안에 정답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도서 상품권 드릴 거예요. 자, 한번 행운을 잡아서 뽑아보세요. 뽑아주시고요. 두근두근두근두근 뽑으셔서 번호부터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박경리의 대하 소설 제목은 토지. 와! 감사합니다. 한강 작가의 맨부커상 수상작은 채식주의자. 와! 아, 그래? 여기
책이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이 작은 실험은 직원들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책은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라는 책인데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한 데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위안을 주는 책이더라고요. 종이같이 좀 각박하다고 느껴지는 세상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제가 가져온 책은 살면서 한 번은 꼭 노너라고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배움과 사색의 균형을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말을 듣고 앵무새처럼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가미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으라는 뜻인데, 유튜브 같은 거 되게 많이 보는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요약해 놓은 결론들만 가지고 그냥 남들한테 전달을 하는 게 앵무새 같은 거예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사내 독서 모임 다독다독. 회사에서 3만 원씩 지원해주는 도서 구매비는 모임을 이어가는 든든한 동력이 됐습니다. 이런 지원 활동들을 통해서 평소에 좀 책을 안 읽는 사람들도 이 책은 되게 흥미로워 보이는데 하면서 또 독서로 이끌어주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친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독서에서 멀어진 이들을 다시 책으로 이렇게 모셔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사실 함께 모여서 독서하는 독서 모임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거기에서 나의 독서와 관련된 어떤 경험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또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소통의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러한 시너지가 사실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책과의 거리가 한 뼘 더 가까워지는 순간 더해지는 새로운 풍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만날 수 있는 세계는 보다 더 유연하고 열려있죠. 경복궁 끝자락, 고종의 서재였던 지복제가 시간이 흘러 누구에게나 열린 읽기 공간이 됐습니다. 그 경복궁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몰랐고 또 일반인들 출입이 가능한지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특별한 공간에 가볼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오게 됐습니다. 뭔가 고즈넉함?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익숙한 내 방이나 어떤 도서관 이런 곳이 아니었어서 굉장히 이색적이었고 사색을 하면서 깊이 있게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억 속 도서관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기 엄숙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시끌벅적하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사랑스러운 아기들인데요. Friends and my friends are your friends. The more we get together, the happier we'll be.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 roar like a lion. Roar. Hurry, hurry, spray the water. Hurry, hurry, spray the water.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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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 Usually twice a week we go to sing along, and you go into the room and they sing nursery rhymes. The kids get to sing along and learn the motions to the rhymes and hang out and dance with their friends. We try to do the arts and crafts time, so they do like a craft. They put out the materials for a craft and you can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빼곡합니다. Here, we'll come to the library and the kids have stuff to do. They can read the books or go to the sing-along or whatever. And they can talk to their friends and say hi to people and get to know people. 인구 12만 명의 도시 케임브리지의 공공도서관에는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14,0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Because we really see our library as being a place where we expand possibilities through learning, through connection, and through learning more about different areas and aspects of life.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찾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So currently I'm doing Code Academy for intro to visualization, and basically the goal is to be able to make a AI model, like a basic AI model, by the end of this quarter. They offer a lot more, like this program. They could offer tutoring for homework. So it's just like a lot of stuff that is like offered here. So you just need to be able to like look more, and you'll see kind of. Free of charge. Yeah, free of charge. 책과 관련된 독서 활동부터 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양한 일상 프로그램들까지, 그리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연령과 목적을 불문하고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공도서관.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은 마음껏 떠들며 더 넓은 세상과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I think that historically, some public libraries have just been reading, like quiet reading places. I remember early on in my career, it was probably more prohibitive around eating, for example, in public libraries. But now most places have at least zones because people are living their lives where it's okay to talk. And our first floor tends to be a place where people can talk at a regular, voice, as long as they're not disturbing, the people nearby. But we encourage conversation and community building. I really think it's about helping people to live their very best lives through access, right? Through access to both the physical spaces, the beautiful collections that helps people throughout their whole stages of life. From birth through the end of life. 연우가 서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우리 오늘 어디 가기로 했어, 연우야? 도서관. 도서관. 연우 도서관 가서 뭐 할 거야? 놀아야지. 오, 맞아. 도서관 가서 놀아야지. 엄마 아빠랑 재밌게 놀까? 도서관 가서? 그러자. 도서관을 싫어하는 연우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싶어 엄마 아빠가 고심해 고른 장소인데요. 실내가 아닌 밖에서 책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야외 도서관입니다. 풍선놀이 하러 가자. 풍선놀이가 연우의 시선을 가장 먼저 끌었네요. 도서관에 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한껏 들떠있는 연우. 엄마 아빠의 입꼬리도 슬며시 올라가는데요. 한바탕 놀고 나니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오, 얼룩말. 이쪽 봐봐. 호랑이다. 호랭이? 이거 호랭이 아니야. 호랑이. 자, 내려보자. 엄마 이거 볼래. 그래, 한번 볼게. 엄마 나 이거 좋아. 볼래. 알았어. 내가 이거 입자 그러면. 이거 하나 골랐어. 도서관에 대한 마음의 거리가 줄어들자 책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게. 쌀이 맛난 밥이 되려면 물의 양이 딱 맞아야 할 텐데. 오 마이 갓. 온 가족이 함께 읽는 책 한 권. 이렇게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같은 도서관이지만 연우의 표정이 한결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연우가 너무 적극적으로 책을 골라서 이렇게 책을 좋아하기 시작했구나, 기회가 마련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우야, 오늘 야외 도서관 와서 어땠어? 재밌었어. 이만큼. 즐거운 도서관의 경험은 연우의 일상도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모가 이 동화책을 읽어줄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네네. 묶어봐. 연우가 좋아했던 잠자리 독서부터 다시 시작. 독서 후에는 재미없는 독서 통장 대신 연우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 활동을 하니 책이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읽자고 했을 때 거부감 없는 모습? 예전에는
오늘은 안 읽으면 안 돼. 오늘 읽을 거를 내일 읽으면 안 돼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한 번씩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 제안이 사라지기는 했어요. 네. 책에 대한 뭐 의무감, 책임감, 숙제, 연우한테서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즐기는 거. 이제 책을 읽으면 아빠랑 엄마랑 같이 하잖아요. 유튜브는 혼자 하는 거고 그냥 더 재밌다. 아빠랑 이게 하는 게 더 재밌다. 엄마랑 하는 게 더 재밌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역시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 많이 느꼈고요. 연우야 최고로 같이 잘 놀자. 오늘은 도서관에 갔다. 미끄럼틀을 탔다. 책을 읽었는데 재미있었다. 다음에 또 도서관에 가고 싶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베니스 해변.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니스 오셔나리움에서 매년 주관해온 모비딕 마라톤 낭독회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는데요. 베니스 해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시작돼 지금은 도시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Well, it's sort of a nerd fest. It's a big getting together of people on the beach in November when it's gorgeous or it's stormy and windy and whatever. Get them down to the beach and read the book about the beach and about whales. It's the beginning of the whale migration that comes from north to south, and so we celebrate that with Moby Dick. But also it's the beginning of Moby Dick. It says he goes out to sea when it's a drizzly November in his soul. So we pick November before Thanksgiving every year. 모비딕의 주인공 이스마일은 내 영혼 속에 축축한 11월이 찾아올 때면 나는 바다로 나가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스마일의 마음을 떠올리며 매년 같은 시기에 해변으로 나오는 베니스의 사람들. And not all the king his father's influence could prevail. But Queequeg vowed a vow. Alone in his canoe, he paddled off to a distant strait, which he knew the ship must pass through when she quitted the island. You know, I'm a big fan of Moby Dick. This is my favorite book. It's just a really timeless story. I think that narrative about natural history, greed, the open ocean, and hope in many ways. I think that it's a very funny book at times. It's very tragic at times, and it's very, very enlightening about the ways that man interacts with the ocean and the creatures within. The journey of the book really resonated with me. So yeah, it's just a very special story to me, and I find that every time I come back and listen or read part of it that I get something new. When you read out loud, you get kind of like perspectives of other people, because when you read by yourself, it's kind of just how you interpret the book and how you really understand it. And with other people, you get to hear other people's understanding and perspective, and it's also just like fun to read with other people because you guys all get to enjoy the book.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들과 함께 낭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What did it feel like having your friends support? It felt really nice. It was, it was fun to have them join in on this little tradition we have. You're very monotone right now, but you were very emphatic while you were reading. You were very very good. Yeah, it's true. It's totally different. Where'd your character go, man? Bit more personality when you were reading. Embody Ishmael.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머무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낭독을 지켜보는 사람도, 낭독 차례가 끝나면 다시 할 일을 하러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When you leave here, you go back with a strong impression that you spent 2 or 3 hours sitting on the beach, and you haven't done that in a long time. That's the biggest thing you come away with. Also the Moby Dick that you learned, but the being at the beach is what stays with you. So that's why we picked it. It's gorgeous.
베니스 해변은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모여 책을 나누고 지나갈 뿐이죠. 하지만 그 짧고 아름다운 시간 덕에 조용히 바뀌었을지도 모를 하루입니다. 그리고 오늘 광화문에서도 특별한 도전이 펼쳐집니다. 이른 시간부터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기네스 세계 기록 최대 독서 릴레이 기록 갱신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한 구절씩 책 한 권을 이어 읽는 릴레이 독서 세계 신기록에 도전. 인도에서 3,071명이 간디의 자서전을 함께 낭독한 기록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쉽게 볼 수는 없는 숫자인데요.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담아서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무려 3,180명의 목소리로 낭독을 할 예정이고요. 그 기록을 갱신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낭독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도 괜스레 마음이 떨려옵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홀홀이 가는 것이냐.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타고 광화문 곳곳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문장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기네스를 제가 이제 인생에 살면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돼서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 한번 긴장감이 좀 있긴 있지만 두려움을 맘먹고 그냥 했더니 괜찮더라고요. 여럿이 이렇게 낭독을 하니까 그 구절을 아이들이 읽었을 때랑 또 어르신들이 읽었을 때 그리고 저의 세대들이 읽었을 때 또 다른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 구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동안 낭독을 이어가는 목소리는 변함없이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밤이 내려앉을 때까지 윤동주 시인의 시 22편이 광화문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을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어느새 마지막 낭독자만 남았는데요.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꼬박 10시간 12분이 소요됐습니다. 과연 새로운 기록이 세워졌을까요? 기네스 세계 기록 새로운 공식 기록이 추가되었습니다. You are officially amazing. 네, 3,532명 기네스 기록 성공! 자, 오전 8시부터 한 분 한 분의 목소리 그리고 정확한 발음과 감정과 모든 분들의 하나된 마음이 모여서 이 뜻깊은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목표했던 숫자를 넘어선 기록입니다. 오늘의 기록은 단지 숫자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책을 읽는 행위가 다시 광장 위로, 거리 위로, 우리 일상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한 문장씩 이어서 읽으니까 같이 읽는다는 느낌이 평소 책 혼자 읽는 거랑은 또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되게 뭔가 연결된 느낌이라 같이 생각을 공유한 느낌? 그래서 되게 기뻤어요. 재밌었고요. 함께 읽고 그를 함께 공유하는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 독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만나야 되고 책을 통해서 또 사람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는 책을 통해서 세상을 만나는 기회, 모두가 책을 읽는 사회에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개개인들이 모두 지적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사회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읽기는 특별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늘 머무는 일상 속 아직 넘겨보지 않은 페이지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한 장을 함께 넘겨보는 건 어떨까요? Pour moi, lire, c'est avant tout transformer et améliorer son cerveau. Et c'est aussi bénéficier de la sagesse de centaines de générations avant nous qui ont écrit des livres. 책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여행인 것 같아요.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책을 펼치면 그 안에 그곳의 생활, 문화, 풍경, 공기까지 다 담겨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책은 인생이다? 책에 여러 사람의 인생이 다 들어있잖아요. 책은 보물이다. 꾸준히 관심을 들이고 알아가다 보면 이게 이런 가치가 있는 거구나. 책은 내가 모르는 세상을 알게 할 수 있는 창구다. 책은 나만의 생각을 위한 시발점이다. 책을 찾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책을 바라보는 표정만큼은 닮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표정으로 어떤 세상을 읽고 싶나요? 게임 참가할 때 AI 쓰는 사람. 고등학교 들어와서 거의 수행평가 때마다 AI를 쓰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과연 정보를 나의 지식으로 습득하는 그 과정을 겪을 수 있을까? Dans 100 ans, on continuera d'utiliser la lecture, on en a absolument besoin. Il faut que les gens s'en persuadent.